서울대노 2학년 2학기 1단원 시로 표현하기 1. 운율. 자, 운율이라는 건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라는 거야. 원래는 멜로디 같은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멜로디가 있으려면 그 멜로디에 맞는 소리들이 리듬감이 있어져야 돼. 그것을 말의 가락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말의 가락으로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 글자 수의 반복.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네, 반복 맞네요. 네,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반복.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시의 운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아보자. 우리가 그 다음 배우게 될 시는요, 제목이 먼 훗일이라는 시야. 그 시에서 보면은 일정하게 띄어쓰는 단위가 존재해. 여기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는 두 번 띄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요, 어떻게 되냐? 원래 첫 번째 거 하나가 이렇게 띄어서 생각을 하면 돼. 이것까지 헷갈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글자가 하나의 낱말이 돼 하나의 덩어리가 되잖아요. 세 덩어리가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요 몇 음보라고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한 칸 무조건 띄고 하나 둘 셋 해서 3음보 또는 덩어리가 세 개니까 3음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음보의 반율, 반복. 음보라는 건 띄어 읽는 단위야. 띄어 읽는 단위. 시에서 그럼 이걸 왜 하냐? 시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멜로디랑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려면 시가 일종의 운율감이 있어야 돼. 가락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자,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글자를 일부러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대체로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그러면 얘를요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와 네 글자의 반복이다. 글자가 반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조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 시에서 운율감이 형성하는 세 번째 요소는 동일한 위치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그때의 내 말을 잊었다, 무척 그리다,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 뭐예요? 잊었노라 라는 말들이 반복이 돼가고 있잖아요. 자, 동일한 위치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된다. 자, 그 다음 리듬감 형성, 운율감, 유사한 문장에 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유사한 문장에 어순? 구조가 반복이 되네요. 구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당신이 속으로 뭐뭐 한다면 가정이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러면 난 이거 하겠어요? 난 이거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죠? 문장의 어떤 구조가 어순도 반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는 일정한 위치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어나 구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 여기서 당신이란 말이 반복되고 잊었노라, 잊었노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소를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띄어 있는 단위가 반복이 되고 또 글자 수가 반복이 되고 그것을 음수율이라 하거든요. 얘는 음보율이라 하고요. 얘는 띄어 읽기 단위. 그 다음에 음수율은 글자 수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 이거는 뭐 가군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동일한 위치에 반복한다는 건 가군이 사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대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자, 그 다음에 단어나 구절의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 대한 내용.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시에서는 크게 반어법과 역설법이 사용된 두 개의 시를 볼 거예요. 반어는요, 내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것을 반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징을 보니까 일단은 내가 말하고 싶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상황이 사실 주어지진 않은데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지금 내가 사랑하는 님과 이별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진짜 이별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일부러 그 사람한테 잊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 잊었을까요? 아니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집이 엉망진창 비어있는데 아유 참 깨끗하다 깨끗해. 근데 아니죠. 엄마들 많이 하잖아. 사실은 빨리 좀 치워라 이 얘기죠. 우리가 시험 못 봤어요. 집에 왔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뭐래요? 잘한다 잘했어. 근데 진짜 잘한 걸까요? 아유 진짜 화나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반어적인 걸 통해 자신이 의도를 강조할 수가 있다. 전화 온 거 아니야? 네, 선생님 아들 이름이 잠깐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역설법 이어서 볼게요. 역설은 뜻은 겉으로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야. 모순이라는 건 A와 B가 있는데요. 이게 한 문장에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모순한다 그러거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거 얘기할게요. 옛날에 고사 그 이야기 중에 그거 있었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창을 파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은요,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방패를 얘기하는데요. 이 방패는요,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그것을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는 이 창은 그 무엇도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패는 그 무엇도 다 막을 수 있대요. 어떻습니까? 이 창과 방패는 서로 뭐를 이루죠? 말이 안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모순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모순. 일단 모순의 의미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역설은 왜 이런 모순을 사용을 하냐? 사실 모순을 통해 사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진짜 속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역설적인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배우게 될 시는 뭐냐면 낙하라는 시를 일단 배울 건데요. 그 시에서 사용하는 구절 잠깐 얘기해서 역설 예를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이 문장에서 한번 모순을 찾아보자고요. 찾을 시간 줄게요. 네, 찾았죠? 자, 그러면 결별은 슬픈 거예요. 결별과 어울리는 문장은요, 슬프다는 거야. 근데 결별이 뭐를 만든대? 축복을 만든대. 결별이 축복일까요? 뭔가 이상하죠. 모순이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결별이 좌절스러울 수도 있어. 나중에 복수해야지? 나를 배신 때려?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요, 결별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거든요. 아, 내가 그때 왜 이랬지?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 내가 이런 걸 고쳐서 좀 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한테 더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즉, 이별을 통해 우리는 뭐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자아가 성숙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만난 사람한테 더 잘해줄 수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축복을 만든다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죠. 네, 여러분 이별하고 나서 복수할 생각하지 마요. 그건 덜 배운 사람이야. 자, 그래서 영혼의 성숙을 말한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다. 자, 그러면 4번 또 시에서의 특징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시는요, 운율, 반어, 역설을 사용을 하냐? 자, 바로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을 하며 주제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리고 독자에게 우리가 들었을 때 신선한 느낌과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기 전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설의 예로 정말 나온 문장인데요. 모란이 피기, 이게 모란이요.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근데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도대체 이 모란이 뭐길래 나는 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근데요, 기다리는 것까진 좋아. 근데 모란이 그때 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봄이 됐는데 굉장히 찬란한 슬픔의 봄이래. 왜 그럴까요? 모란이요, 봄에 딱 펴서요, 봄에 빨리 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 예쁠 때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찬란해. 근데 금방 져. 슬프단 말이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찬란하다와 슬픔은 모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금방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찬란하면서도 슬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과 반어적을 찾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반어는요. 일단 말에 모순은 없어요. 반어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너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이거 말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근데 역설은요. 자, 예쁘면 슬프다.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일단 반어적인 것부터 보자. 너는 진짜 예뻐. 이거 약간 문장 자체 너와 예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반어는요. 상황이 주어집니다. 사실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가 정말 산발해서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예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말이겠죠. 너 진짜 아니다. 남자친구 빼고 누나 동생이 그래. 남동생한테 야 누나 예뻐. 진짜 누나 예뻐. 근데 진짜 아니죠. 누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 얘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어는요. 상황이 주어집니다. 상황이 주어지는데 반대로 말하는 거야. 역설은요. 일단 문장 자체 뭐를 이룬다고 했어요? 모순을 이룬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고. 예쁘면 좋은 건데 왜 슬프냐고. 그쵸?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예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을 많이 못 걸어. 그래서 혼자 외로운 거죠. 이럴 경우에는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죠. 네. 이렇게 반어와 역설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반어는요. 문장 자체 말이 돼. 근데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준다 미리. 그리고 역설은요. 문장 자체부터 잘못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용 먼 훗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 훗일이라는 시는요. 누가 썼냐면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썼어요. 이 김소월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시 되게 많죠. 진달래 있고요.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누나야 엄마야 이런 시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라는 시도 많이 우리가 쓰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쓴 시를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여리여리하고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 예전에 조선 그 옛날 조선 아주 시골틱한 어떤 우리의 어떤 토속적이면서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드러나는 시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로 분위기, 감정을 나타내는 서정적인 시를 많이 썼어. 그래서 한간에는 김소월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냐라는 말도 있었지만 시는 화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스포를 한다면 이 시를 딱 보면은요 제목이 뭡니까? 먼 훗일이에요. 사실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이 시는 굉장히 많은 가정이 있어요. 뭐뭐하게 되면 나 뭐 할 거야. 뭐뭐하게 되면 뭐 할 거야 하는데요. 사실 그 가정이라는 게 사실 이 시인이 바라는 거이기도 해요.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이 시의 화자는요. 님과 이별을 한 상황이고요. 님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님을 잊은 게 아닌데요. 계속 화자는요. 거짓말로 잊었다라고 얘기해요. 반어법이죠. 그럼 왜 이 시인은 이 화자는 왜 반어를 사용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너를 정말 잊지 않았어. 영원히 기다릴 거야 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1년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자 우리 아까 했었죠. 이거 몇 음보가 된 거다. 이렇게 두 개가 띄어져 있지만 이거는 이음보가 아니에요. 덩어리로 생각해. 그냥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몇 음보죠? 3음보. 여기 시 전반적으로 다 3음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글자 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 시는요.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거 미리 알고 갈게요. 자, 그럼 1년 멈는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은 잊었노라 할 거래요. 자, 실제로 찾은 거야, 안 찾은 거야? 안 찾은 거야.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게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야 라는 얘기죠. 훗날에 그 사람이 날 안 찾을 수도 있어. 하지만 찾길 바라겠죠? 그러면 나는 그때 이 말을 할 거래요. 잊었노라. 나 이미 당신 잊었어. 라고 얘기해. 근데 진짜 잊었을까? 아니죠. 원래는 잊지 못했어. 근데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 이언으로 넘어갈게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나무가 아니야. 그 나무가 아니라 나를 혼낸다. 왜 부모가 자식을 나무란다 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혼낸다는 거야. 누구를? 화자를. 누가? 당신이. 웃긴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나무란다면 혼낸다면 역시 아까랑 똑같아요. 가정법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뭐뭐 한다면 가정을 해본 거야.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할 거래.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말을 할 거래요. 사실은 이게 진심이죠. 무척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잊었노라 할 거래요. 뭡니까? 역시 반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나는 당신을 잊기가 쉽지 않다. 잊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년을 넘어갈게요. 그래도 당신이 나를 또 나무라면, 그 나무 아니야. 나중에 물어봤는데, 선생님 나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혼나. 말 그대로 나무란다라는 거 혼낸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도 당시에 나를 나무라면 혼낼 거라면 뭐라고 한다면 역시 가정이야. 실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말할 거래요. 그러니까 뭘 믿기지 않아. 이거 진심이겠지. 이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잊었을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진짜 그러니? 아니잖아. 반어적이야. 무척 끓이다가 믿기지 않아서 사실 여기서는 진심일 거야. 믿기지 않았겠지. 그리웠겠지. 진심일 거야. 하지만 잊었다? 아니지. 얘는 반대로 얘기한 거야. 잊을 수 없지. 어떻게 잊어. 그리고 나는 진짜 결정적인 주제가 나와요. 나는 어떻게 할 거래요? 오늘, 어제도 아니 잊을 거래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백지영이 어제도 사랑인가? 오늘도 사랑인가?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의 제목이 되게 특이하단 말이야. 얘들아, 내가 이따가 알려줄게요. 선생님 잠깐 찾아볼까? 선생님 찾았어. 백정의 오늘도 사랑인데요. 여기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뭐 오늘도 널 사랑하지만 내일이 와도 사랑하고요. 어제보다도 사랑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잊지 않은 내일도 사랑할 거고요. 심지어는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해요. 그 얘기는 always 늘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always 늘상 그들을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한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데 먼 날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말할 거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봐.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는데 이게 다음 날이 되겠어. 되더라도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고 그 전날이 어제가 되는 거야. 복잡하네. 그러니까 계속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먼 날이 그때 잊었을까? 아니야. 먼 날에도 결국에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잊지 않을 거다. 나는 계속 당신을 잊지 못할 거다라는 상황들을 반어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이 시의 두드러진 특징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운율적인 요소부터 한번 보자. 운율적 요소. 자, 첫 번째, 몇 음보가 반복이에요. 음보는 뭐죠? 띄어 읽기 단위예요. 헷갈리면요. 단어들을 뭉쳐서 생각하라고 했어. 몇 음보입니까? 네, 3번, 3음보. 그 다음에 글자 수는 대체로 3글자, 4글자가 반복이 되더라. 이거 운율적인 요소죠? 또 세 번째, 같은 위치에 비슷한 단어 반복이 된다.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잊었노라. 그죠? 뭐뭐 한다면 이것도 역시 운율감 형성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먼 날 이런 말도 일단 2번 이상 사용이 된 거면 반복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뭐 한다면 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랑 똑같다고 했죠? 가정법도 사용이 된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자.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반복이 되는 거 당신이라는 말. 참고로 반복이 되는 걸 찾는다라는 얘기는 2번 이상 사용이 되면 반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잠깐 멈춰서 한 번 더 들어봐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이 시의 주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뭘까요? 임이라는 건 그 님을 얘기하는 거야. 임을 잊지 못하고 뭐 하는 마음을 다룬 거다.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루었다.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사문법의 규칙적인 율격을 얘기하고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을 하여 진심을 강조하였다. 반어법 사용된 거죠? 그렇게 해서 주제를 깊이 전달하는 거야. 뭐야? 나는 잊었노라 하지만 진짜 잊었어 안 잊었어? 진짜 안 잊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뭐 한다면 이라는 불특정, 언제인지 모르는 그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잊었노라 라는 반복을 할 거래요. 근데 반복하면 할수록 진짜 잊은 걸까? 아니겠죠. 이 시의 성격을 보자. 성격이 느낌 같은 거거든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애상적이야. 애상적은 무슨 뜻일까? 애상적은 슬픔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얘기했어. 우리는 애상적은 슬픔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다음에 이 단어 나오면 선생님 애상적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화낼 거야. 자, 그 다음에 민요적입니다. 왜 민요적이냐면요. 일종의 운율감도 좀 정해져 있고요. 음보율도 정해져 있고요. 글자 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멜로디만 붙이면 우리나라의 민요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여성적이야. 왜 여성적이냐면 여기로 쓰는 어조 자체가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야. 어조라는 게 뭐야? 시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 말투를 어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참고로 선생님 얘기했지. 김소월 여자야 남자야? 남자라고 했어. 어디서 여자야? 이러는 거 느껴져.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선생님 얘기했잖아. 되게 여리여리하고 감성적인 시를 많이 썼더라. 좀 다른 얘기인데 아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너무 어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다시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일을 한번 보자는 거야.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일을 뭐라고 하지? 네, 화자라고 합니다. 누가 서술자라고 한 것 같아요. 시에서 말하는 이는 화자인데요. 여기서 이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랑하는 님과 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당시 화자의 상황을 좀 더 본다면 이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화자는 그 님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의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소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삼음보 뭐야? 띄어쓰기야. 또는 덩어리 생각하라고 했어. 자, 그 다음 글자 수가 뭐가 된다? 반복. 뭐뭐 한다면 잊어놓으라 라는 유사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된다. 효과는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있는 음보율로 음악성과 규칙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글자 수, 단어, 문장 구조가 반복이 돼서 잊어놓으라 반복이 된다. 자, 선생님이 근데 아까 본문에서 문장 구조가 어디가 반복이 되는지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봐. 자, 먼 훗날 당신이 뭐 한다면 나는 잊었노라. 당신이 뭐 한다면 난 잊었노라. 뭐뭐 한다면 뭐뭐 했노라. 라는 어떤 문장 구조 방식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해?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합니다.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우린 이걸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대구법입니다. 대구법. 여러분 이거 한번 지금 알아두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시는 그런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 두드러지긴 반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원래는 잊어놓으라 하지만 잊었어? 잊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사용한 거야? 주제를 강조하고 애절한 정서를 나타내기 위함이야. 자, 그래서 여기 먼 훗날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 시 낙하로 이어갈게요.